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날씨도 좋고 차도 안 막혀서 기분이 꽤나 상쾌하더군요. 고향 가는 분들이나 연휴를 맞아서 자연을 즐기러 떠난 분들은 오죽할까요? 오늘은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전거 대회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DMZ 평화자전거대회 랠리100 류효진 대회 운영팀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급될 예정인 1,500가구 중에 5차 물량에 해당하고요. 1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50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방문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격 요건이나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준수와 고영렬이 함께 부른 두 번째 달에 더질더질 들으면서 2017년 10월 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어제까지는 비가 많이 와서 흐렸었는데 오늘 서울 날씨는 정말 그림처럼 맑습니다.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날인데요. 이런 때 즐기기 좋은 자전거 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DMZ 평화자전거대회 랠리10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회 류효진 대회 운영팀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랠리100 류효진 대회 운영팀장입니다. 예, 추석 명절인데도 이게 쉬지를 못하고 또 스튜디오 나와주셨네요. 네, 저희 행사가 한 달밖에 안 남아있다 보니까는 이제 준비할 것도 많아서 저희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 아, 어차피 일하는 날이셨나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덜 죄송하게 됐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파란 하늘이 펼쳐지고요. 시원한 바람도 불면서 이제 가족과 친구들과 동호회원들과 함께 자연으로 떠나기 좋은 때가 됐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때가 아주 제격이라고들 말씀하시던데 오는 10월 29일이죠. 연천에서 열리는 DMZ 평화자전거대회 랠리100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대회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DMZ 평화자전거대회 랠리100은 이름에서 어떤 행사이신지를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남북 간의 평화를 염원하며 DMZ 구간을 자전거를 통해서 이름 그대로 100km 달리는 대회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랠리100 대회를 개최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개최되는 생활체육 자전거 대회,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대회라고 하죠. 예. 일반적인 코스의 길이가 현재 50에서 70km 정도였어요. 그런데 자전거 동호인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저희가 보다 장거리를 자전거로 주행하는 대회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최초로 100km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특히 이번 대회는 최초로 DMZ 남방 항대선이 개방되는 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자전거 대회로 개최되기도 하고요. 민간 최초로 개방되는 지역인 만큼 지난 60년간 감춰졌던 DMZ의 자연 경관 속에서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라이딩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별함을 바탕으로 저희가 또 연천군과 MOU를 체결했고요. 아마추어 자전거 동호인들의 축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풍경 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곳이 있는데 특히 연천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열게 된 이유도 좀 궁금하네요. 네. 연천은 아무래도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위치한 곳이면서 경기도 최북단에 있어서 DMZ 구간이 있는 곳입니다. 경원선 철도 연천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최근 수도권 외곽도로의 개통에 따라 연천 중심부를 통과하는 3번 국도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예. 이렇게 접근성도 뛰어난 곳이어서 대회 참가자분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DMZ 지역은 그동안 사람의 접근이 없었고 지금도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즐기기도 좋은 곳입니다. 물론 군사 지역이기에 길은 제대로 포장이 잘 돼 있더라고요. 예. 네, 그렇기에 저희가 보기엔 자전거로 즐기시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자전거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뭐 이 정도 코스 아마 무난하게 또 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에 특별히 또 100km 그동안 좀 코스가 짧다 이렇게 아쉬웠던 그렇죠. 분들에게는 제격일 것 같은데 그러면 비무장지대 DMZ 구간을 직접 자전거로 달릴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대회는 총 100km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인 회차 주간이 리얼 DMZ 구간으로 남방 한계선 바로 옆을 지나시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민간인에게 최초로 개방되는 구역인 이 구간을 지나시면서 대북 확성기라든지 뭐 군사 분계선 그리고 철제까지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리얼 DMZ 구간은 제 대회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즐기실 수 있으시고요. 예. 제가 코스 사진 지도를 좀 보니까 일부 구간의 경우는 실제로 이 장병들이 근무하는 초소 그리고 뭐 OP도 지나가면서 예전에 군 생활 하셨던 분들은 뭐 군 생활도 생각나실 거고 야, 이거 추석인데 이게 얘들 근무서면서 고생 많구나 이런 생각 드실 것 같고 특히나 이 연천 지역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감회가 색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이 DMZ 구간을 달리면서 또 여러 가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다른 코스는 또 어떤가요? 네, 참가자들 분들께서는 연천 공설운동장에서 다 같이 모이셔서 개막식을 진행한 후 라이딩을 시작하실 거예요. 예. 네, 그럼 바로 가을에 수려한 단풍을 즐기실 수 있는 동막계곡이 나오거든요. 이 계곡을 따라서 퍼레이드라든지 자유라이딩 코스를 먼저 즐기실 수 있고요. 네, 저희가 대회인 만큼 기록을 측정하는 계측 구간들이 또 있습니다. 예. 네, 이 자유라이딩 이후에는 1차 계측 구간이 나오실 거고요. 계측 구간을 지나시면은 민간인 통제 구역에서 또 자유라이딩을 즐기실 수 있으세요. 네, 요 민간인 통제 구역이 평소에 개방되는 DMZ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네, 그리고 나서는 또 2차 계측 구간이 나오고요. 요 다음을 지나시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 대회의 하이라이트 리얼 DMZ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네, 리얼 DMZ 구간을 돌고 나시면은 이제 힘드실 테니까 저희가 휴게보고서에서도 간단한 간식을 나눠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간식 받으시고 경순왕릉을 거치셔서 다시 연천 공설운동장으로 돌아오는 코스. 네, 요렇게 100km 6시간 동안 라이딩을 즐기실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6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실 수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가을 정취를 뭐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기록 체크도 하지만,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자유구간이 있어서 네, 자유구간들 좀 천천히 달리면서 경치 구경도 할 수 있어서 그쵸? 그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평소에 자전거 동호회에서 자전거 즐기시는 분들 보면은 뭐 블루투스 스피커를 자전거에다 단 다음에 그쵸? 여유 있게 노래 들으면서 경치 구경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속도 경쟁만 하게 되면은 풍경을 즐기시기 많이 어려우시니까 의미가 좀 퇴색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대회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네이버에서 랠리백을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www.rally100 RALLY 숫자로 100.co.kr을 입력하시고요. 예.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세요.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이제 참가 신청서도 다운을 받으시고 작성하셔서 저희 운영사무국 메일로 접수하신 후 참가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신청은 10월 16일 정오, 그러니까 점심 12시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예. 보니까 지금 검색을 해보면은 동호회 분들이 단체로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네네. 참가 인원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체 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더라고요. 10월 16일이면 몇 요일이죠? 월요일이네요. 네, 월요일 정오 12시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www.rally100.co.kr 혹은 한글로 rally100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시면은 홈페이지에서 참고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회 참가를 신청하면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저희 운영사무국에서 참가자분들의 참가 부문과 주소를 확인하여 개인별로 그 넘버라고 하죠. 등 배번도 부여해드리고요. 예. 그래서 그 배번과 기록칩, 기념품 등을 댁으로 배송해드려요. 네, 그중에 이제 기념품들 문의 많으셨는데 자전거 라이딩 시에 입으실 수 있는 기념 티셔츠랑 할인권 등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대회 당일에는 음료와 간식 그리고 대회 종료 간단한 식사 허기실 테니까 아무래도 100km 돌리고 오시면은 그렇죠. 네, 식사 제공해드리고요. 현장에서 연천 쌀도
저 유명하잖아요. 연천쌀. 그렇죠. 그래서 연천쌀도 기념품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아하. 네. 아마추어 대회이지만 개인별로 기록용 칩을 부착하고 주행하기 때문에 각 계측 구간을 통과할 때마다 본인의 기록이 정확하게 측정됩니다. 이 기록은 모바일 완주증으로 지급이 되고요. 뭐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본인이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시상은 그리고 대회다 보니까 시상이 확실히 이제 많이 그렇죠. 관심을 가지셨을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사이클 부문과 MTB 부문 저희가 나눠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부분에서 남녀분 한 분씩 우승해서 4명. 그리고 저희 12개 부문이 있어요. 예. 자세히 뭐 사이트 들어오시면 확인 가능하신 부분인데 1, 2, 3등 해서 36분. 그래서 총 40분께 시상이 되고요. 다양한 시상품들을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자전거 대회에 많이 참가하셨던 동호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뭐 동호회 활동을 안 하시고 그냥 취미 활동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전거 종류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 자전거나 또 가서 대회 할 수 없다는 거. 네. 그러니까 산악 자전거 MTB하고 뭐 사이클 그리고 하이브리드 형태 자전거는 가능한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잡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라든지 뭐 미니벨로 조그만한 거 그리고 일반형 자전거는 참가가 네, 불가하다는 어려우시죠. 거. 네. 일반 우리 취미를 즐기는 자전거 취미로 즐기는 분들에게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DMZ 평화 자전거 대회 랠리 100 공식 홈페이지 인터넷 창에서 검색하시면 정보 얻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팀장님은 그날 뭐 운영하시느라고 자전거는 못 하시겠네요. 자전거는 못 하고 예. 이제 참가자분들께 안내해드리고 뭐 이렇게 뭐 나눠 빠진 거 없나 확인해드리고 네, 계속 그렇게 서비스 제공을 해드려야죠. 그렇군요.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 대회 날에 류효진 팀장 찾으시면 또 안내 잘 해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바쁘신 가운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DMZ 평화 자전거 대회 랠리백 류효진 대회 운영 팀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추석에 먹으려고 배추 사러 나왔죠. 고기도 사라고 여러 가지로 사지요. 차례상에 올리는 거는 뭐 부침개도 굽고 고기도 사가지고 굽고 잘 차리질 못해도 이것저것 장만해야죠. 주로 뭐 나물 종류 아니면 또 과일 종류 전할 거 그 정도. 배 고르고 있습니다. 산소 갈 때 그때 사용하려고요. 이쁘고 좋은 걸로 골라야죠. 부산 우리 딸이 거가 있어 장사하고 밭에 갔다가 올라오려고. 불편해도 이제 지금 내일 가면 좋은데 오늘 갔다가 여기 한성도 되고 이제 나이 제한으로 되어가지고 이제 58,000원이요. 그랬는데 39,800원이네. 같이 또 올라오자고 해갖고 좋지. 연휴 그 명절 직전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 갔다가 바로 옆에 울산이 고향이랑 그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제가 쉬는 날이 따로 없는 직업이라서 이런 날 오면 그냥 좋죠. 쉬니까 계속 부모님 만나서라고 딱 특별할 건 없는 것 같고 집에서 집밥 먹으면서 좀 쉬다 오고 싶어요. 그냥 밑에 이제 기온이 좀 떨어진다 해가지고 긴 옷으로 이번 연휴 내내 입을 거 챙기다 보니까 약간 꽉 차더라고요. 지금 부산으로 갈 예정이고요. 저희 본가가 부산에 있어요. 그래도 이번 명절은 길기 때문에 원래 명절에 내려가면은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볼 사람도 많이 못 보고 그랬는데 이번엔 길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사람 다 볼 수 있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지가 6인데 10,000원씩만 줄 거예요. 많이 주면 좋지만은요 올해는 뭐 3분의 1로 다 줄일래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추석을 맞아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제작진 얘기로는 영등포역 근처에서 시민분들을 만나봤다고 하는데요. 뭐 차례 음식 준비하는 어머님 그리고 고향을 찾아가는 우리 젊은이의 목소리도 들어봤는데 조금 그동안 삶에 지친 듯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설렘이 담겨 있는 게 이제 또 우리 추석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일찍 출발하신 분들은 이미 뭐 고향에 도착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계실 거고 이미 뭐 가족분들과 술도 한잔 하셨을 거고요. 즐거운 시간, 안전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이미 지방으로 떠나셨는지 제가 이제 출근할 때는 굉장히 한산했습니다. 저와 같이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신 분들은 오랜만에 뻥 뚫린 도로를 시원하게 오가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돌발 상황은 없는지 주요 도로의 교통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수도권 투데이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셋째 날 고향 가는 길 서서히 교통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반포, 서울요금소에서 죽전, 동탄 부근 일대와 안성휴게소에서 안성 사이, 천안 부근, 그리고 천안휴게소 부근과 남이 부근 일대로 이렇게 모두 앞에 14km 구간 정체를 보이고 있고요. 나란히 가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도 동서울요금소에서 산곡, 호법에서 모가까지 7km 구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도 교통량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금천 부근과 순산터널 부근, 비봉 부근과 또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사이로 11km 구간 밀리기 시작하고요. 영동고속도로 역시 강릉 쪽으로 가는 길 여주휴게소부터 여주 사이 비교적 짧은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늘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하행선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정체는 자정을 넘겨서 모두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출발 전에 미리 교통정보 확인하시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투데이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저녁 시간에 하행선이 많이 막히는군요. 천천히 가도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도 노래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트레이시 체프먼의 페스트카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생방송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인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소식 먼저 만나보죠.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긴 추석 연휴에 이게 감시가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 있고 그 틈을 타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불법 행위가 종종 적발되는 소식 들려오곤 하는데요. 오히려 올해는 환경 오염 행위 특별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이제 특별 단속을 이제 연휴 전에는 그 사전 예방을 위해서 이제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해서 계도를 하고요. 예. 연휴 기간에는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비상 상황 근무를 하고 또 순찰을 강화하고 해서 또 저희들이 환경 오염 그 신고 창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또 문제가 됐던 취약업체에는 기술 지원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단계별로 추진해서 환경 오염을 좀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적발만 해서 벌을 주는 것뿐 아니라 좀 뭔가 기술적인 지원을 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군요. 예, 그것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특별 단속 기간 중에 드론을 이용해서 환경 단속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기존의 환경 단속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드론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물리적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이라든가 또 위에서 보니까 대형 사업장의 상부 이런 데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공에서 보는 확인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에 장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드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필요하겠군요. 연습도 많이 하셔야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요원을 좀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또 드론 교육을 또 받고 조종 교육을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럼 경기도에서 드론을 써서 어떤 환경 오염을 하고 있는 것을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한 4월쯤에 이제 드론을 도입해서 이제 한 190여 개소의 업소를 저희들 단속을 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위반 사항으로 한 20여 건을 적발해서 저희가
뭐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드론을 활용해서 뭐 드론 성능을 높인다든지 하는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뭐 드론도 계속 성능이 향상되고 있어서 예. 저희들이 요번에 이제 그 예산이 좀 확보가 돼가지고 그 이제 30배 줌 카메라가 달린 그 드론을 이제 구입해서 그 활용할 예정이고요. 아하. 또 그 열 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또 같이 이제 구매해서 예. 저희들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카메라가 좋아야 또 체증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적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추석 연휴 기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환경 오염 행위 이제 특별 단속과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하신다면요. 저희가 연휴 기간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경기도에서 그 상황실을 계속 운영을 해요. 비상 상황실을. 그러니까 예. 저희 직원들이 비상 근무를 하니까 뭐 환경 오염 행위를 어떻게 보신다 그러면 좀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접수해야 하니까요. 신고 좀 해주시고요. 또 이게 또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또 확인이 되면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하니까 예. 국번 없이 그냥 110번이나 또 128번으로 신고해 주시면 환경 우리가 오염 방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환경 오염 행위 발견하시면 그냥 지자치지 마시고 110번 혹은 128번 국번 없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이었습니다. 윈터플레이의 드림 스트리트 듣고요. 인천시 소식 만나봅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인천광역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바쁘게 취재를 하고 있는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인천시가 내년도 바다의 날 행사 개최지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5월 31일 열리는 제23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인천 중구 내항 8부두에서 개최하기로 최근 결정했습니다. 예. 1996년부터 시작된 바다의 날 행사는 매년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가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지난 2003년 이후 지금껏 행사를 유치하지 못하다가 15년 만에 개최하게 된 겁니다. 특히 내년은 인천항 관문 축조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에 15년 만에 인천에서 열리는 내년 바다의 날 행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은 인천항 관문이 만들어진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8년 10월 처음 축조된 건데요. 인천시는 내년 바다의 날 행사와 연계해 인천 해양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행사들을 다양하게 준비할 방침입니다.
우선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인천항 관문과 인천대교, 그리고 월미도와 송도국제도시 등을 돌아보는 선상 투어를 계획하고 있고, 관문 100주년 기념 바다사랑 손바닥 조형물 제작 행사를 진행합니다. 예. 시민들이 참여하는 바다 그리기 대회와 8미도 등대음악회, 항만시설 견학 등도 추진합니다. 인천 해양 역사 재조명 선포식과 인천항 포럼 발족 행사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양도시 인천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년 바다의 날 행사를 준비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인천 동구보건소와 만석동 주민센터가 정부의 노후청사 복합 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는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있는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임대주택과 수익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노후청사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대상지를 총 19곳 선정했는데, 여기에 인천 동구보건소와 동구 만석동 주민센터가 포함된 겁니다. 동구보건소와 만석동 주민센터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오래된 청사인데요. 이곳은 앞으로 새로운 청사는 물론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인 청년주택과 미용실이나 학원 같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예, 이 사업이 마무리 잘 되면 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을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인천 동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인데요. 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젊은 층이 유입돼서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번 사업 확대를 위한 대상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인천시는 이번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 7월에 발생한 인천 북항터널 침수 사고 원인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인데요. 부실한 배수 시스템과 관리 운영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북항터널은 빗물 등 강우가 외부에서 터널로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됐지만 집수구역 밖에서 빗물이 터널로 다량 유입되면서 배수 기능이 정지된 게 터널 침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도 설계의 적정성과 현지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미흡해 배수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 길이 5.5km, 왕복 6차로인 인천 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은 인천 북항 바다 밑을 통과하는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데요. 지난 7월 23일 시간당 100mm 정도의 기습폭우가 내리면서 빗물에 잠겼습니다. 이후에도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주일간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됐습니다.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 예정인가요?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강우 유입 차단과 전원 공급 정상화 등을 우선 조치했고,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말까지는 개선 조치가 모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침수 사고가 난 북항터널이 있는 인천 김포고속도로는 민자도로인데,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엄격한 관리 감독 등을 위한 유료 도로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예. 자, 추석 연휴인데도 인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현준 기자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교인일보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잉글랜드 댄 앤 존 포드 콜리의 Love is the answer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가슴 깊이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 아침 9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